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36년 전인 1977년 9월에 대학가요제가 처음 열렸는데요. 대학가요제는 음악 좀 한다고 하는 대학생들의 꿈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대의 꿈과 낭만을 노래온 이 대학가요제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학가요제를 통해 꿈을 이룬 음악인들이 다시 대학가요제의 부활을 위해서 뭉쳤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1986년 대상 수상자인 가수 유열 씨 만나보겠습니다. 꿈은 아이들만, 청년들만 꾸는 것은 아니죠. 어른들도 꿉니다. 어른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혹시 로또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않고 또 큰 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수 있는 삶,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은 바로 이런 뜻을 반영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복지국가를 꿈꾸면서 표를 던졌겠죠. 그 꿈이 일장춘몽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꿈입니다. 꿈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도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모장이 좋아야 좋은 보험이지. 보험료 좋아야 좋은 보험이지. 빠르지 쉽지. 그렇지. AIG. 전화로 만나는 더 좋은 내일. 1644-9686.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최동호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아주 공식적으로 건의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 조사 감찰 결과를 이제 발표했죠? 네, 이른바 법무부가 진상규명 결과를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최 총장이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카페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고요. 지난 2010년에 그 임모 여인이 부인을 칭하면서 당시 고검장이었던 최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그 발언을 해서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법무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요. 진술과 정황 자료만 있지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했다거나 임모 여인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 등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우연찮게도 지금 복지 공약 후퇴 논란 와중에 다소 좀 급하게 발표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진영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사임 의사를 밝혔죠. 일단 반려되긴 했지만요. 그렇습니다. 진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좀 특이하게요. 이메일을 보내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아마 역대 정권에서 아마 가장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기도 합니다. 복지부를 통하던가 청와대를 통하던가 이런 식으로 사회 표명을 해야 되는데요. 내용이 뭔가요? 예, 일단은 짧았습니다. 내용은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이렇게 두 줄짜리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영 장관은 새누리당 3선 의원이죠. 또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대통령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서 한마디로 박 대통령의 핵심 측
측근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65세 이상 그 기초연금 지급 등에 대해서 제대로 좀 실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복지 정책들이 이렇게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면서 사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진영 장관이 이제 사의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개각이 이제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또 네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정원 총리는 일단 반려는 했지만 결국은 이제 개각 분위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오늘도 복지 공약 이 후퇴 문제와 관련해서 거듭해서 사과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요. 그 대한노인의 간부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또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데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다만 대통령은 그래도 당장 내년부터 형편이 어려우신 350만 명의 어르신들께 매월 20만 원씩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과를 거듭했지만은 야권에서는 사과의 형식, 내용이 좀 불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입장 표명이 과연 적절한 사과냐 뭐 이렇게까지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정성이 있었던 거냐 뭐 이런 비판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의사 일정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라고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일단 합의는 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 네. 공약 후퇴를 놓고 여야 간 거의 그 사생 결단하는 듯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다행히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아마 국민들의 좀 정치적인 피로감을 의식한 행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오후에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달 30일 오후에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에는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요. 7일과 8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기국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정감사는 다음 달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정부 질문은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약 한 5일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깜짝 놀라셨다고 했는데 원래 정치인들이 깜짝 쇼를 자주 하죠. 뭐 이런 깜짝 쇼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법원으로 가보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법원이 선고했죠. 네, 서울고법은요.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요. 전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강제 소환된 것을 이유로 이날 오전에 변론 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 충분히 증명됐다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 투자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SK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형과 동생. 네, 동시에 이렇게 됐으니까요. 네. 대기업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거듭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갈등과 공방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여야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단독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오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민주당 소속이면서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인 남윤인순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윤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복지위 전체 회의가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열렸죠. 네네. 여당 의원들은 불참 이유는 뭐였고 또 불참한 상태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예,
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표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공약이었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내용이라서요. 그 기초연금의 후퇴를 좀 바라볼 수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회의 소집을 요구를 했고요. 예. 그 전체 회의 개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건과 관련한 그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 참석을 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정부도 참석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반쪽 회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그 야당 의원들은 이제 이런 그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과 또 정부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들 그 유감을 좀 표시를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주로 많이 얘기가 된 부분은 어제 발표된 그 내용이 그동안 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게 아니고 70%의 노인에게 그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10만 원 내지 20만 원으로 연금을 이제 차등화해서 주는 이제 그런 방안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요. 예. 아무래도 그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주는 이 방안은 아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제도로 설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거론이 됐죠. 오늘 회의를 통해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예. 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서 반쪽 회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회의한 내용 여당 의원 측에도 전달을 합니까? 국회 방송이 와서 생중계를 했으니까요.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아마 전체 회의 내용을 TV를 통해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TV를 예. 통해서 봤을 거다. 네네. 네, 이제 기초연금 문제 결국은 네네. 약속대로 제대로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 네.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이 저희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는 네. 이게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결국 네. 그 완벽히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네. 또 애당초에 공약부에 있는데 그것을 네. 이제 공약부 내용을 잘 보여주지 않고 일단 거두절미해서 말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셨는데요. 예. 예,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러면 애초부터 그러면 대상 범위 예를 들면은 전체 노인한테 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70%로 그 30%의 노인을 빼는 걸로 했거든요. 그러면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게 밝히지를 않으셨잖아요. 어제 발표 내용에서도. 그 이후에 그러면은 30%의 소득상의 30%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단기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제시가 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예. 재원 방안에 대해서도 그 복지 재원 조달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좀 여러 그 의견 제시가 야당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복지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부자 감세해줬던 거 이걸 일단 처리하면 다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여러 차례 그 야당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렴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김현숙 의원이 얘기를 하신 부분이 예. 많이 논의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그것이 제대로 잘 보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측 입장에서 볼 때는 공약대로 일단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공약을 놓고 전면적인 좀 검토를 해보자라는 거죠. 예, 거기서 일단 네. 공약이라고 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예.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네. 예. 재원 문제에서는 부자 감세를 통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인가요? 1차적으로는 정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복지가 모든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고 또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요. 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당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좀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일단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적되어 왔던 그 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그 연간 한 10조 원 정도의 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세해줬던 부분을 철회를 하는 방안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러고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목적세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는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우선은 예.
감세만 처리해도 연 10조 원 정도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네, 감세만 처리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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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통령과 또 새누리당 네. 기본적인 입장은 아직 뭐 파기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임기 내에 네.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대통령이 오늘 또 노인회 관계자들과 만나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또 지킬 수 있다 이런 여진을 많이 남겼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까? 일단 어제 사과의 형식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국민을 대상으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오늘 또 어르신 달래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문제는 물론 노인층에 대한 사과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초연금 제도를 이렇게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는 그러니까 피해를 본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가입하고 있는 그 30, 40대층의 그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연금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과만이 아니라 청잔령층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국민 사과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국민 네. 사과가 더 필요하다. 네네. 지금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또 무상 보육 또 나머지 기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복지 공약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지적들도 많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도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 그것도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인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무상보육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면서 무상보육에 대한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이제 덜어주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소위원회에서 국고부조율을 20% 올리는 거를 내용으로 해서 무상보육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지방정부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80%를 부담하게 돼 있고 다른 지방정부는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씩 이제 올려주자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영양보육법 그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 지금 9개월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법이 지금 상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국고부조를 10%만 하겠다. 이런 걸 또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무상보육도 국가 책임의 무상보육이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 있는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떠넘기면 지자체별로 재정이 되는 데는 하지만 재정이 안 되는 데는 무상보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결국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고부조를 20% 하겠다고 이미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통령도 국가 책임의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점은 그런 어떤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쓸 부분은 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가. 예.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이미 이것이 이제 상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어제 김현숙 의원은 저희 정면순비에 출연하셔서 민주당이 내놓은 복지안, 민주당이 지금 공약을 새누리당이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사실과 다르고 민주당 안보다는 우리 복지안이 현실적이고 제대로 그대로 공약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셨는데요. 네네. 아니 근데 당장 지금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 약속 어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상보육도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그 국고부조율을 10%만 20% 해주겠다고 했다가 10%만 지금 한 게 금방금방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이게 어제 발표된 거거든요. 김현숙 의원은 김현숙 의원님은 이거 모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다 공약집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다. 파기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근데 이거는 국고부조율 예를 들어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번 그 공약집이라고 하는 거와 또 그 당시에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다 공약이거든요. 그 TV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는 거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수막의 내용이고 TV 토론에 나와서 한 얘기고 하기 때문에 그거 다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부분은 국민과의 약속이죠. 공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약집에 있는 것만 공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과 했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바로 사실 다 드러난 거죠. 대비해서 공약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기초연금에서도 드러나고 또 국가 책임의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드러나고 그다음에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하겠다. 예. 그 부분도 사실은 또 파기가 됐죠. 왜냐하면 4대 중증 질환에서
그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들, 뭐 간병료라든지 아니면 뭐 그 상급 병실료라든지 이런 그 비급여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네. 그때 TV 토론에서도 알겠습니다.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공약 파기가 아닌가, 뭐 심지어는 공약 사기가 아닌가,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남윤 인순 의원이었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 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자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쇼핑하러 간다. 바우하우스. 외식하러 간다. 바우하우스. 영화 보러 간다. 바우하우스. 재미 보러 간다. 바우하우스. 패션그룹 형지의 30년 노하우. 장안동 프리미엄 쇼핑몰. 바우하우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 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예스. 예스? 아, 예스. 예스. 예스가 뭐지? 예스가 뭔데? Why yes?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YTN 라디오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예스. 지금 구글 스토어에서 예스를 다운받고 축하 메시지 남기면 추첨을 통해 가왕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팡팡. 지금 다운받으세요. YTN 라디오 앱 예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슈퍼스타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 시사 퀴즈. 학교 가기 싫은 사람 모여라. 학교 가기 싫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끼리 아웅다웅하는 성장통이 아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범죄지요. 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가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오늘의 정답인 이것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나이스, 2번 나들이, 3번 나이테, 4번 스쿨존. 정답을 아시겠다 싶으시면요.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메시지 창에 정답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5쌍을 선정해서요. 뮤지컬 번지 점프를 하다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은 10월 4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뮤지컬 번지 점프를 하다 하는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그린 작품입니다. 2001년 이병헌 그리고 고 이은주 씨가 출연했던 같은 제목의 영화를 떠올릴 법한데요. 바로 이 영화를 뮤지컬로 만든 것입니다. 첫사랑인 태희가 죽은 뒤에도 잊지 못하던 인우는 죽은 연인의 모습을 닮은 제자를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뮤지컬은요, 제18회 한국 뮤지컬 대상과 제7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각 음악상, 작곡, 작사상을 휩쓸 정도로 아주 음악이 훌륭합니다. 강필석, 전미도 씨가 주연을 맡은 뮤지컬 번지 점프를 하다는 오는 11월 17일까지 공연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 주시는 분, 저는 늘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는 분인데요. 최욱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오셨잖아요. 네. 네.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저한테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만간에 좋은 작품 하나 또 나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제 앨범 언제 나올지 궁금해하시네요. 청취자분이 바로 그런 난리 질문 났죠. 주셨어요. 3152님인데요. 네. 언제나 기다려지는 금요일이지만 함께하는 최욱 씨 가수라고 하셨는데 앨범 언제 나오냐? 네. 이런 아주 날카로운 질문 주셨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 다음 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예. 진짜 나와요? 진짜 나옵니다. 제목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쁜이 꽃분이. 약간 예. 좀 무시하는 듯한 웃음이에요. 네. 저희 YTN 라디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어플 출시했는데요. 예스라고 하는데, 예스 다운받으신 데 메시지 남겨주신 분인데, 정욱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쁜이 꽃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그렇죠. 네. 이쁜이 꽃분이가 꽃 갑순이와 갑돌이 같네요. 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셨어요. 네. 이 부정적인 글은 가급적 이제 시작 단계니까 좀 올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의 퀴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오늘의 정답인 이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홈페이지 이름을 맞히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가 있었지요. 1번 나이스, 2번 나들이, 3번 나이테, 4번 스쿨존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겠다 싶으신 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다운을 받은 다음에 메시지 창에 정답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5쌍을 선정을 해서요. 재밌습니다. 뮤지컬 번지 점프를 하다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이니까요. 날짜도 참 괜찮네요. 이번 뮤지컬은 특히 음악이 아름답다고 설명해 주셨죠? 네, 음악이 검증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음악이 아름다울 겁니다. 티켓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네. 질문이 오늘 너무 어려운 것 좀 같아요. 어렵습니다. 네. 1번 나이스, 2번 나들이, 3번 나이테, 4번 스쿨존인데 네. 너무 어려운데 이거 네.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죠? 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또 회원 가입하셔서 다음에 문자 메시지 남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시면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라디오 없이 휴대전화로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무료죠, 무료. 무료입니다. 네. 네. 다운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회원 가입도 편해요. 네. 너무나 간단해요. 주민등록번호 없어요? 없어. 네, 네. 네. 자,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네. 네. 힌트 좀 주세요. 드릴까요? 네. 많이 주세요. 많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골프를 치지는 않습니다만 골프 치러 가면은 옆에서 사장님이 잘 치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사장님, 샷!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잘 쳤을 때. 잘 쳤을 때. 잘 쳤을 때. 예. 그거를 좀 연상을 해보시면 정답에 잘 쳤을 가까워지지 때. 않겠나 네. 싶습니다. 잘 쳤을 때 하는 샷? 이런 그렇죠. 겁니까? 네. 골프 치십니까? 잘은 못 치고 좀 쳐요. 네. 아주 그 있는 사람들 하는 거 다 아시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 오늘의 문제가 이제 그 교육부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에 이름을 맞히는 거예요. 국가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죠. 1번 나이스, 2번 나들이, 3번 나이테, 4번 스쿨존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YTN 라디오 앱이 새로 출시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예스라고 하죠. 예스. 예. 어떻게 다운받아서 어떻게 정답 보냅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애플리케이션이 또 있어요.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거기다 검색을 합니다. YTN 라디오 또는 뭐 예스라고. 그러면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걸 다운을 받은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고 메시창에다가 남기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이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난 깜짝 놀라. 이렇게 쉬운 건 처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좀 더 해볼까요? 오늘의 정답인 이 시스템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뭐 학교나 교육지원청 그리고 뭐 시도교육청, 교육부가 모든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이제 학생들의 정보를 담고 있죠. 뭐 학교 생활기록부라든지 정기시험 정오답표 그리고 신체 활동 일지, 뭐 학습 도움 자료 등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 대학 입시 원서를 낼 때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앱으로도 남길 수 있죠? 네. 앱으로도 남기실 수가 있고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기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나이스, 2번 나들이, 3번 나이테, 4번 스쿨존. 요 뒤에다가 샷이란 단어 한번 넣어보세요. 사장님 스쿨존 샷 이상하거든요. 네. 하나 빠졌네요. 이 티켓이 행운의 주인공이 뮤지컬 외에도 조용필 헬로 콘서트 티켓에도 자동으로 홍보된다고 하네요. 이건 진짜 좋은 희소식입니다.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네. 알겠습니다. 힌트 다시 한 번만 해주시죠. 사장님 샷. 그리고 제 성격이 이래요. 네. 알겠습니다. 티켓, 뮤지컬 그리고 조용필 콘서트 티켓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퀴즈 풀고 공연 보는 금요 시사 퀴즈 뉴스 정면 승부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됩니다.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이야기할 때 그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전하려 할 때 그대의 손을 꼭 쥐어요. 햇살은 나무 위에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이 지금 그대의 모습이라는 노래인데요.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시는지요? 86년 대학가요제 대상 그 노래입니다. 오늘 정면승부 인터뷰에서는 바로 이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36년간 명맥을 이은 대학가요제 폐지 소식에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들이 뭉쳤습니다. 이름하여 대학가요제 동창회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대학가요제는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의 꿈의 무대였죠. 또 스타 등용문으로 많은 유명 가수들을 배출했는데 이 대학가요제가 폐지된다는 소식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 이 대학생들의 끼와 열정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가요제 출신으로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가수시죠. 네, 그래서 이 대학가요제 동창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은 가수 유열 씨 모셨습니다. 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앞에 뭐 시작을 너무 충분히 다 해주셔가지고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네. 네. 근데 좀 섭섭했어요.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이 의문형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 젊은 분들이 이
대학가요제가 맞습니다. 폐지되는 분, 네, 이 노래를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 노래로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면 이 네. 대학가요제가 어떻게 폐지될 수 있을까라고 이런 네. 지적의 목소리가 네. 많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저는 저희 대학가요제 출신의 가수들이나 아니면 또 대학가요제 출신의 사회 제각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선배님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막 가수가 되기를 목표로 그렇게 나온 분들은 물론 간혹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이 더 이 대학가요제에 담겨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기성가요와 좀 차별화된 그렇죠. 또 그 안에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음악을 그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다 뭐 친구들이나 동료 선후배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 안에 어떤 순수함이나 시대 정신을 담으려고 했던 게 사실이고요. 또 예. 그때는 저희가 저항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걸 굉장히 서정적인 저항을 담은 그런 노래들도 있었고 네. 아무튼 그냥 히트만을 위하는 그런 노래들과는 다른 그런 정신들이 이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네. 네. 대학가요제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저희 동창회가 자연스럽게 어쩌면 선후배들이 급히 모이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이런 그런 의미보다 네. 안타까움이 제일 첫 번째 큰 의미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선배들이 좀 더 일찍 응원도 하고 뭔가 좀 나섰었더라면 우리 선배들이 너무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다. 지금 뭔가 이 대학가요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대중들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는 공연부터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네네. 그거는 저희가 대학가요제가 뭐 그동안 지난 36년 사이에 남겨놓은 노래들이 어쩌면 그 대학가요제의 가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면 대학가요제에 대해서 똑같이 응원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방향성을 갖고 있는 좀 어떤 소울이 담겨져 있는 대학가요제 부활이 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한 30개 팀 정도가 무료 출연하는 세종문화회관에서의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하죠? 10월 24, 25, 26 3일간 저희가 판을 좀 벌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판을 벌렸었다. 예. 펀드는 또 어디다 씁니까? 사실은요, 저희가 모든 공연을 왜 오고, 저희도 관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고 싶은 공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제1회 나 어떻게 샌드페블스부터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모이시는 서울대 트리오의 젊은 연인들,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그 노래의 주인공들. 예. 한 분은 미국에서도 오시고 한 분은 아프시기도 하고 그런 선배들이 다 모여서 오리지널리티의 그런 공연을 준비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좋은 공연을 하려면 좋은 음악 감독님이나 연출님이나 이런 그 구성 팀들이나 무대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걸 잘 만드는 좀 퀄리티 있는 공연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 네. 수익금이 정말 나면 예. 그거는 저희가 모두 다 우리 후배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청년 대학가요제 부활을 위한 기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자, 이번 대학가요제에서 지금 말씀하신 샌드페블스부터 전부 다 총출동하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멤버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실까요? 아마 제목들을 말씀드리면 더 그 노래 하실 것 같아요. 샌드페블스 나 어떻게도 있고 젊은 연인들 김학래 임철우의 내가 또 꿈의 대화 그다음에 뭐 탈춤 밀려오는 파도 소리의 썰물 또 바다에 누워 뭐 제 노래도 있고 첫눈이 온다고요도 있고 돌고 돌아가는 길 노사연 선배도 있고 예. 심수봉 선배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 아래 후배들은 하여튼 뭐 굉장히 많습니다. 30팀 정도 되니까요. 예. 네. 네. 자, 유열 씨께서 지금 대학가요제 동창회 집행위원장 맡으셨지 않습니까? 이 공연까지의 집행위원장입니다. 제가 큰 감투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예, 명예회장님은 저희 1회 샌드페블스의 나 어떻게 여병섭 선배님이고, 예. 부회장님은 우리 노사연 선배님이 부회장님을 맡고 계신 거고, 네. 저는 이 공연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이 공연이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저희들이 다 역할을 나눠가지고 각자 다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모두들 지금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다음 달 공연을 통해서 폐지하기로 한 대학가요제를 부활시키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작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그게 저희들만의 바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국민들의 바람이 모아지면 그게 필요하고 그 가치가 다시 되새겨지면 자연스럽게 다시 부활하게 되겠죠? 네네. 그렇겠죠. 자, 많은 국민들이 뭐 정말 여러 가지 온라인 탄원서라든지 모두 결집하면은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유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왜 이 대학가요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사실 방송을 만들고 폐지하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방송국의 권한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36년간 그 역사를 지켜온 것도 저희가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 고향이잖아요. MBC가 그렇게 만들어 오고 지켜와 주신 것도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들이 바뀐 게 굉장히 많죠. 지금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기획사 시스템에서 준비 잘 된 기가 막힌 후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경쟁력에서 좀 뒤처져 보이는 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쟁력으로 뒤처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좀 더 잘 잡아서 대학가요제가 갖고 있는 그 가치의 음악들에 좀 더 포커싱이 되면 네. 훨씬 대학가요제만의 어떤 개성이 담긴 그런 걸 역사를 계속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네. 자, 많은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우리 유열 씨가 기억하는 그 대학가요제 추억 한 토막만 아주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정말 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저희는 하나의 그 큰 명예였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곡으로 대학가요제를 나가보는 게 큰 그 명예였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이게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정말 목표가 가수라기보다는 내가 만든 노랫말, 내가 만든 노래로 대학가요제 참가해보는 것, 네, 결선에 올라보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었죠. 그게 잘 돼서 결과적으로 스타들도 나왔지만 사실은 그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의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스타들 될 수 있는 등용문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 후배들의 대학가요제에서는 후배들도 아파하고 고뇌하고 도전하는 사랑하고 있는 지금 우리 후배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걸 노래할 수 있게끔 하는 대학가요제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 선생님이 꿈꾸는 이 대학가요제가 정말 다시 부활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예, 네. 지금까지 대학가요제 동창회 집행위원장인 가수 유열 씨였습니다.